네, 안녕하세요. 현대문명 속 수학의 이해 12주차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의록의 11절, 다양한 발견과 도약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단원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절에서 다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수학에서 집합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계기가 된 이제 무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수학을 이용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역할을 한 그 인공신경망의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인터넷에서 우리 검색을 할 때 그 검색 엔진을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검색 그 기록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를 정말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이제 수학이 숨어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무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집합의 크기와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크기란 이제 집합의 원소가 유한기인 경우에는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를 이제 말하는데요. 원소가 무한계인 경우에는 그 크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한 이제 생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물물 교환할 때 사용되던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이 경우에 오히려 유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할 때 이제 동전 하나와 어떤 물건 하나를 그냥 이렇게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식의 교환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집합 사이에 그 원소들 사이에 1대1 대응이 주어진다면은 그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가 이제 유한계라면은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는 3개고 B의 원소는 4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두 집합 사이에는 예를 들어 제가 믿음과 진실을 대응하고 소망과 가브리엘을 대응하고 사랑과 창조를 대응한다 하면은 B의 원소 1개가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집합 B의 크기가 더 크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똑같이 두 집합이 원소가 무한계인 경우에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의 정수의 집합과 제가 3 이상의 정수의 집합은 그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양의 정수의 집합이고요. 집합 B는 3 이상의 정수의 집합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집합 B가 A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두 집합의 크기가 사실 같게 됩니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무한의 재미있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이제 분명히 B가 A에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와 B 사이에는 원소들끼리 1대1 대응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원소 1과 B의 3이라는 원소를 대응을 하고요. A의 2와 B의 4를 대응을 하고 A의 3과 5를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 사이에 1대1 대응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에 n이 있으면은 이것과 n 플러스 2를 대응을 시켜주면은 정확하게 이제 빠지는 것 없이 우리가 모든 것
A의 원소와 B의 원소 하나하나 사이에 1대1 대응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 A와 집합 B, 즉 양의 정수들의 집합과 3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은 우리가 크기가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을 우리가 가산집합,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셀 수 있는 집합, 즉 가산집합이란 무엇이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거나 아니면 그 크기가 이제 원소가 무한한데 그 크기가 양의 정수 집합과 같은 집합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제 한자로 우리가 가산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데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집합의 모든 원소를 이제 셀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집합은 우리가 비가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탐구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들의 집합이 이제 가산 집합이다. 즉 양의 정수 집합과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수 집합을 이렇게 써보았는데요. 정수 집합을 그 원소들을 쭉 나열해 보았는데 이제 이 정수 집합과 양의 정수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3.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수들의 집합 정수들마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의 원소에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편리한데요. 그래서 0은 1번으로 생각을 하고요. 1은 2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수와 양의 정수의 대응인데요.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0은 1과 대응을 하고요. 1은 2와 대응을 하고 마이너스 1은 3과 2는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5번째 3은 6번째 마이너스 3은 7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정수의 번호를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붙인다는 말이 곧 양의 정수와 1대1 대응을 이제 준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어떤 순서로 번호를 매기는지 우리가 그 규칙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써본다면요. 제가 0을 첫 번째, 0은 1과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이상의 정수 x에 대해서 x는 2x, 2배를 한 것과 대응을 하고 마이너스 x는 2x 플러스 1과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대응을 시킨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응이 이제 정수 집합과 또 양의 정수 집합 사이에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그리고 한 원소마다 정확히 한 개가 이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고 이로부터 정수가 가산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수집합하면은 양의 정수는 당연히 정수에 포함되니까 정수집합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훨씬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도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유리수 중에 특별히 양수인 것만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유리수 중에 양수인 거는 우리가 m분의 n 꼴로 이렇게 여기서 m과 n은 서로소인 양의 정수로 생각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로로도 무한하고 세로로도 무한한 그런 평면에 우리가 모든 유리수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미 나온 것과 같은 것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이미 나온 것과 약분을 해서 같아진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유리수들의 집합에 번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번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예,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2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내려오겠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위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것과 약분해서 같아지는 거는 이제 모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됐고 다시 4로 해서 이제 또 대각선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대로 모든 유리수에 우리가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1은 1과 대응을 하고요. 1분의 2는 2와 대응을 하고요. 2분의 1은 이제 세 번째, 3분의 1은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분의 3은 5번. 그 다음에 1분의 4는 6번. 2분의 3은 7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양수만 했는데요. 이제 음수랑 0을 포함해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모든 숫자마다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유리수들의 집합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집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집합도 우리가 양의 정수 집합과 크기가 같은 가산 집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3번 문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R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실수 집합인데요. R은 모든 집합을 우리가 R이라고 쓰는데요. 실수에서 이제 0을 뺀 집합과 우리가 1대1 대응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트릭이 여기서 약간 유용한데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실수는 이제 수직선인데 이제 0하고 1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 0을 제가 2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3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트릭을 사용을 해서 제가 모든 실수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하고 대응을 할 거예요. 단 x는 0이나 아니면 어떤 n분의 1 꼴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제가 x는 그냥 x랑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자기 자신하고 대응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0하고 이 오른쪽 집합의 원소랑 대응을 시켜주고 싶은데 제가 0하고 이제 2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대신 2분의 1 말고 어디로 대응하냐? 3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제가 4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n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하고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n은 2 이상의 양의 정수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규칙으로 대응을 하면은 두 집합 사이에 이제 원소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왼쪽 집합의 원소랑 오른쪽 집합의 원소 한 개씩 정확히 대응이 되고 빠지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수를 이용한 약간의 트릭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실수 집합과 실수에서 한 점을 뺀 집합도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릭을 이제 여러 번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실수 집합에서 모든 그 양의 정수 집합을 다 뺀 거랑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집합에서 무한한 집합을 뺐지만 여전히 무한이 이제 남아 있고요. 원래 거랑 이제 크기가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무한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3번에서의 트릭을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수의 수직선을 이제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대응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1이나 1, 2, 3, 4 이런 거는 오른쪽 집합에 1, 2, 3, 4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랑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아까의 트릭을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은 2분의 1로 대응을 하고요. 그럼 2분의 1은 다시 3분의 1로 대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은 4분의 1로. 또 이렇게 해서 무한히 할 수 있고요. 2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쪽에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인데요. 2분의 3은 3분의 4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뒤에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규칙을 조금 더 적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a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쓰여진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제가 a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거랑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a는 0 이상의 정수 그리고 n은 1 이상의 정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x는 a 플러스 n분의 1 꼴이 아니고요. 아닐 때는 그냥 x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a 플러스 n분의 1 꼴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제 대응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7분의 29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4 더하기 7분의 1이니까 요거는 4 더하기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33으로 이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 7분의 29하고 8분의 33하고 대응을 시켜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찾은 이제 방법이고요. 두 집합 사이의 1대1 대응이 절대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이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을 준다면 또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크기에 관한 것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칸토어라는 사람의 그런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양의 정수들의 집합과 실수들의 집합이 있을 때 이제 두 집합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칸토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이제 가산집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칸토어가 보였는데요. 칸토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 집합이 양의 정수 집합보다 더 이제 큰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더 큰 집합을 우리가 이런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양의 정수보다는 집합이 크면서 실수보다는 작은 이렇게 되는 집합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칸토어는 사실 이런 집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합 S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칸토어는 이제 이런 집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집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집합 S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설로 세웠는데 증명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연속체 가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칸토어 이후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이제 수학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 이제 한 37가지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자들의 모임에서 제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이 연속체 가설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20세기의 유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문제였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연속체 가설은 이제 현재의 수학 이론에서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게 되면 그 원소들을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은 그런 것은 이제 집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이제 그 개념 말의 의미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록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두 모은 것을 우리가 그 집합의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A라고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원소가 4개인 집합이라면 A의 멱집합에는 이렇게 16개의 원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어떤 집합의 멱집합은 항상 원래 집합보다 크기가 이제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유한일 때는 뭐 비교적 당연한데요. 이제 A가 무한 집합인 경우에도 똑같은 사실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합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있으면은 A보다 A의 멱집합이 더 크기가 크고요. 그 멱집합의 멱집합은 더 크기가 큰 집합이 되고요. 그것의 멱집합은 더 크기가 큰 집합이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집합의 크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무한집합이었다 하면은 같은 무한이더라도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종류가 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어떤 집합 A라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라는 그런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그 원소를 이제 정의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의한 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현대 수학에서 이런 것은 집합이라고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제 엄밀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이제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이제 집합이 아닌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제 A의 이제 멱집합을 생각을 해 본다면 A가 만약 집합이라면은 그러니까 A가 만약 집합이라면 A의 멱집합도 분명히 이제 집합이 되는데요. 네, 그럴 뿐더러 PA의 모든 원소는 이제 집합이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는 이제 집합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PA의 원소가 A에 이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PA의 원소, PA라는 집합이 A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집합이 있으면 분명히 멱집합은 원래 집합보다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큰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을 때는 이게 가능하더라도 크기가 큰 집합이 원래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원소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아무렇게나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이 집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일단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엄밀하게 정말 이제 기본적인 공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이제 현대의 집합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제르멜로라는 수학자가 처음에 이제 이 집합론을 발전을 시켰고요. 이제 그 시작은 이제 처음에 칸토어라는 사람의 이제 일어나는 생각에서 발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합의 크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다음 활동은 이제 집합의 크기와 이제 길이에 대한 구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이제 재미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칸토어도 역시 칸토어의 이름을 딴 칸토어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성질인데요. 칸토어 집합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0, 1에서 시작한 0, 1, 이 길이가 1인 이런 선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여기, 네,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있는데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가운데를 이제 싹둑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게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I1이라 하고 이쪽을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여기 이제 가운데 각 구간을 이제 3등분해서 가운데 3분의 1을 자르고 여기도 가운데 3분의 1을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개의 구간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네, 여기 이제 써보면은 이제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요만큼. 그래서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9분의 1, 9분의 2, 이 양 끝점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3분의 2, 9분의 7, 9분의 8, 1 이런 식으로 이런 4개의 구간이 생깁니다. 요거를 다시 각 구간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요. 각 구간마다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가운데 3등분한 거를 이제 이렇게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개의 구간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순서를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운데를 지우고 각 구간의 가운데를 지우고 또 지우고요. 이 과정을 이제 무수히 많이 하면은 이제 무한히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끝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도 지워지지 않는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칸토어 집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은 아닌데요. 이 0부터 1 사이의 이제 분수를 우리가 삼진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의 삼진법 표현해서 삼진법 표현이라고 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3분의 1 곱하기 얼마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얼마 더하기 27분의 1 곱하기 얼마 더하기 81분의 1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분모는 이제 3의 n분의 1이 가고요. 여기 얼마인데 이제 얼마는 0이나 1이나 2 이 셋 중에 하나로 이제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그러면은 이제 임의의 0하고 1 사이의 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4분의 1 같은 거는요. 4분의 1 같은 거는 입니다. 이 3분의 1 곱하기 이제 얼마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4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제 4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 생각하면 9분의 1은 이제 9분의 2보다는 크니까 이제 0, 1, 2 중에 쓸 수 있는 최대로 큰 거. 그러니까 9분의 2를 적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4분의 1에서 9분의 2를 빼면 얼마냐면 자, 3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은 36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27분의 1 곱하기 이제 쓸 수 있는 최대를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1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6분의 1에서 또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27분의 0 27분의 1은 36분의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시 81분의 1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는데 이제 81분의 2를 쓸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36분의 1은 81분의 2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계산을 하면 네, 계산은 이제 사실은 간단치는 않은데요. 네, 계산을 하면 324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273분의 가 아니죠. 죄송해요. 네, 243분의 1 곱하기 0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여기 이런 표현에서 제가 0, 1, 2를 쓰되 쓸 수 있는 최대를 여기부터 순서대로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의 삼진법 표현을 분수를 항상 이렇게 삼진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 예를 들면은 이제 4분의 1은 이렇게 0하고 2를 반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9분의 2 더하기 81분의 2 더하기 729분의 2 더하기 이제 분모는 이제 9씩 곱하는 겁니다. 한 번은 0, 한 번은 2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네, 6561 네, 6561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9씩 분모는 곱해지는 이제 이런 삼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면은 0.020202 이런 식으로가 되겠네요. 이제 삼진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칸토어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제가 이제 그 결론만 이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삼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0이나 2로만 표현 가능한 수들이 정확히 칸토어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면 언젠가 여기 우리가 가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0, 1, 2 중에 있다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1 부분은 이제 지우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은 그런 숫자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잘라내졌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칸토어 집합을 생각하면은 칸토어 집합에서 이 잘라낸 길이를 모두 더하면요. 잘라낸 길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라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라낸 길이. 잘라낸 길이를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우선 처음에 우리가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길이 9분의 1짜리 길이를 우리가 2개를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7분의 1짜리 선분의 길이를 4개를 잘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 2번, 3개, 4개 이런 식으로 잘랐죠. 그 다음에 길이 81분의 1짜리 길이의 선분을 8개를 또 잘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정은 생략을 할 텐데요. 이 길이들을 모두 더하면은 무한히 더해 나가면은 이 무한급수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다면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토어 집합은 그 길이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제 0과 1 사이의 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이제 그 잘라낸 길이가 1이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을 다 이렇게 잘라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칸토어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재미있는 거는 여전히 무한개의 점이다. 무한개의 그 원소가 칸토어 집합에 속할 뿐 아니라 이 집합은 가산 집합이 아닙니다. 이제 칸토어 집합은 이제 가산 집합이 아닌데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실수해서 이제 그 길이를 1만큼 거의 대부분을 다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 여전히 무한 집합뿐 아니라 그 집합이 그 가산 집합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특수한 예가 되는데요. 왜 가산 집합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요. 우리가 3분의 A1 더하기 9분의 A2 더하기 27분의 A3 이렇게 3진법으로 표현된 수를 여기 이제 칸토어 집합이 있고요. 여기 이제 0부터 1까지 실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칸토어 집합에 있다는 거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 AK 이거는 0 또는 2라는 뜻인데요. 요거랑 제가 0, 1과 이 실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대응을 주겠습니다. 요거를 2분의 B1 더하기 4분의 B2 더하기 8분의 B3 더하기 땡땡땡. 그런데 BK들은 어떨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까요? AK가 0이면 BK를 0으로 하고요. AK가 2면 BK를 이제 1로 그렇게 1이 되는 것과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아이디어만 말하면은 여기 이렇게 3진법으로 표현된 이 집합을 이게 여기 0이나 2 둘 중에 하나로만 표현됐는데 그거를 0이면 0 그리고 2면 1로 해서 이렇게 2진법으로 표현된 숫자로 바꾸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칸토어 집합과 이제 그
0부터 1까지 실수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이제 가산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어떤 무한집합에서 이제 거의 전부를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0부터 1까지는 우리는 길이를 생각하면 길이는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1 전체 길이를 가리는 집합을 다 잘라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집합이 무한집합이고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집합이 된다. 이것이 얘가 칸토어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혹시 어려웠지 않았을까? 약간의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혹시 또 여기서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이제 글을 남겨주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인공신경망과 인터넷의 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